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이청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치아를 발치해야 할 경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대중화된 그런 치료법으로 임플란트들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임플란트가 아무리 발달해도 흔들리는 내 치아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흔들리는 내 치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를 대체해야 된다면 임플란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원래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꽤 됐네요. 초반에는 이제 수입 임플란트 그리고 고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산 임플란트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국산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2010년대부터 임플란트가 건강보험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대중화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개수가 얼마나 이제 급격하게 늘었는지 이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국산화가 돼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화가 되면서 많이 심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외국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술들도 집 앞에 있는 치과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 임플란트 기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식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죠. 아무래도 네. 식립 건수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되는 데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자연치아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정말 부작용이 없다면 네. 그 정도로 임플란트 기술이 좋고 자연치아와 많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자연치아를 많이 대체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네. 자연치아를 80% 이상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 틀니였거든요. 그렇죠. 틀니를 쓰게 되면은 쓰신 분들만 알아요. 그 고통을. 식사하기도 많이 힘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틀니를 쓰다 보면은 우리가 또 누가 볼까봐. 네. 이제 어디 모임 갔는데 그쵸. 내가 틀린 거 이제 들킬까봐 또는 누군가가 이제 알게 될까봐 사회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우선 자연치아에 가깝게 저작 기능이 네. 거의 저작 기능 자체는 거의 100% 정도를 이제 대체하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티가 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보기 전에는 이게 임플란트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심미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옆에 치아를 다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임플란트하는 게 훨씬 좋은 대안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래되다 보면은 우리 뼈나 연조직이 많이 수축됩니다. 네. 그래서 틀니를 오래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방 늙는 그거는 이제 물론 안모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옆에 있는 연조직이나 경조직이라는 뼈가 유지가 되면서 그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치아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대중화된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선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다면서요. 이게 네. 계속 한 번 심었다고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네. 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선택하셨을 때 평생 쓰는 거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꽤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럼 제가 그냥 웃는 소리로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경험이 많은 올바른 의료진을 만나시고 네. 관리가 잘 된다면 오래 쓸 수 있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연치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내 치아를 오래오래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물론 쓰다 보면은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가시는 건데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평생 쓸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으시고 그쵸. 그 다음은 이제 내가 하는 거죠. 관리. 관리가 되게 네. 중요한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생기는 문제점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흔히 말하는 염증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뭐 어려운 말로 이제 생물학적인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플란트라는 거는 결국에 기계적인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임플란트 그냥 생각하면 뭘 뼈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뼈 안에 넣는 게 끝이 아니라 뼈 안에 넣고 그 위에 기둥을 올리고 또 머리까지 올리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씹다 보면은 임플란트들이 이제 머리 부분이 뭐 깨지거나 아. 안에 있는 나사가 풀리거나 그럴 수 또는 뭐 있겠네요. 임플란트 뿌리가 뭐 부러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잇몸에 이제 염증이 임플란트 염증이 생기는 염증에서부터 파절, 뭐 손상까지 깨지는 경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염증인가요? 그렇죠. 그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염증에 조금 취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아랑 다르게 자연치아인 경우에는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치주 인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그 치주 인대가 많이 부족하고 자연치보다 그리고 혈관 발달이 조금 적다 보니까 세균이 침투할 때 우리가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포진할 수 있는 게 또 부족하기도 하고 치유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임플란트 문제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 정도 지날 때부터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주 오시는 분들 너무 좋은데 임플란트 5년부터 높아진다고 했는데 내가 5년 잘 썼으니까 네. 이제 마치 이제 내 거다.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마음 편안하게. 그렇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식립한 이후로 잘 쓰시다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거다. 이제 안정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아무래도 스스로 관리하시는 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 임플란트 이제 시술을 받은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는 네. 게 이런 염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임플란트가 염증에 좀 취약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선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균 침투를 막아주는 치주 인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네. 혈관 분포도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임플란트는 치주 인대와 혈관 분포가 작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침투가 쉽고 또는 세균이 침투가 됐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하거나 회복하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한 아무래도. 자연치랑 다르게 임플란트 주변에는 신경 분포가 또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됐을 때는 많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예민하다 보면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오실 수가 있는데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주변 치아, 자연 치아보다 신경분포가 좀 적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아요. 늦은 경우들이. 그렇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연치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관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염증으로부터 우리 임플란트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청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이후의 부작용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앞니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시린 증상이 생겼습니다. 라고 증상을 설명해 주셨고 3달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원장님? 아마 임플란트는 온도 감각에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둔할 수 네. 있죠. 예. 차가운 거, 뜨거운 거를 대도 임플란트는 알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런데 왜 임플란트인데 실린 증상이 생겼냐? 그러게요. 답답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 게 아니라 한 치아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이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했을 때 네. 부어 있는 잇몸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 옆에 있는 치아들의 잇몸도 같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치아의 치근이라고 하는 뿌리가 노출되면서 옆에 있는 치아가 시린 거를 느끼신 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시리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네. 옆에 치아의 잇몸이 아마 내려가면서 느끼는 그런 시린 증상이실 텐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옆에 좋을까요? 치아들 이제 잇몸 쪽이나 뭐 치아 뿌리 쪽에 네. 코팅제를 바르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시린 치약 같은 걸 쓰면서 도움을 받으면은요.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사진을 보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문제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식립한 그 주변의 치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면밀하게 한번 검사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위아래 치아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통증도 있어서 조금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치아가 어긋나니까 좀 뭐라고 하죠? 저작? 그렇죠. 이게 저장 좀 능력이 어려운 떨어지고 거죠. 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뭔가 잘 안 씹히는 느낌이 네. 드실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임플란트를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은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가 없다가 밥을 먹게 되면은 턱 관절도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만 씹다가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반대쪽으로 씹으려 그러면은요, 씹는 그런 저작 패턴이라는 것도 변화가 되고 턱도 조금씩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한쪽에 맞춰져 있는 상태로 머리를 올리다 보면은 그쪽으로 열심히 밥을 먹다 보면 다시 조금 틀어지면서 뭔가 틀어진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습관화시키는 작업. 저는 이제 편하게 재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치아도 장기이기 때문에 없다 들어오면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기간이 있는 네,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치아를 쓰시던지 네. 어떤 연습하는 기간이 필요하신데 아마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불편함을 느끼셨으면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여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마 임플란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증도 있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게 전화 상담이고 또 사연으로 접수를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 상황들 잘 파악하셔서 치료받고 부작용을 좀 없애고 편안해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염이 생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플란트를 뭐 다시 빼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다음에는 무조건 다 빼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언제 발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점. 네. 우선은 이 염증의 정도가 경증도라면은 주변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이제 국소적인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을 이용해 가지고 잇몸을 절개를 한다든지 잇몸 내에 있는 소수술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고
우선은 겁이 나실 수 있어요. 네. 어렵게 한 거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쓰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좀 회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병원 가는 거 차일피일 미루게 네.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지기도 해요. 우리 뭐 약을 먹는다든지 우리 몸에서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면서 아 이제 또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또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우선 경증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외과적인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다. 무조건 발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케이스 하나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진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자,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한 분의 사례인 거죠? 같은 네네. 사례? 지금 이것도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이제 원래 있던 임플란트 머리를 제거한 다음에 주변 잇몸을 좀 다듬어 가지고 다시 잇몸 염증 없앤 다음에 머리를 그대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중증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간단한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이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를 가시던지 아니면은 임플란트 수술했던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조금의 뭔가 문제가 좀 느낌 이상하다 또는 예전과 다르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 라든지 뭔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드신다면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뽑고 다시 식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뭐 이제 도저히 이걸 고쳤을 수 없게 좀 경우가 심각해진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이 방금 전에 보셨던 거랑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대처를 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계속 염증이 재발을 한다든지 또는 통증을 계속 유발한다든지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잇몸 뼈 안에 치조골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임플란트 이제 식립을 하는데 치조골 파괴가 아마 중증도 이상인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살릴 수가 없군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더 파괴가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크게 흔들리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보통 치조골 파괴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치조골 이식이라는 뼈 이식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문제는 임플란트는 식립하는 것도 물론 쉽진 않죠. 그쵸. 물론 간단한 건 아니지만 임플란트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치조골 내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나 혈관 같은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걸 제거할 때 그냥 잡고 흔들어 빼는 건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뼈를 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같이 뜯어내는 느낌으로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나사처럼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네. 뼈랑 이미 완전하게 단단히 붙어있기 아.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뼈랑 같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물론 필요하다면 제거는 저희가 하는 방법들 다 있겠지만 그래서 중증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필요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치조골 이식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중증도 가기 전에 그쵸. 빨리 체크를 맞아요.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루면 모든 병은 다 좀 심각해지는 그쵸. 것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 치과 가는 것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시면서 임플란트 관리를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청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시청하고 계시고요.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염증 외에도 임플란트가 뭐 자체적으로 빠지거나 네.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뼈 안에 심는 임플란트 식립체가 있고 그 임플란트를 머리와 연결하는 기둥을 저희가 이제 나사로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위에 이 머리를 올리는데 이 세 가지 구조물들에서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기계적인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다 보면 또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좀 힘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밑에 있는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나사로 체결하게 되는데 많은 힘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나사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느슨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네. 거기서 더 힘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둥이 부러진 경우도 있고 네. 밑에 있는 뼈에 식립해 놓은 이 티타늄으로 된 지대주 자체가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계적인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치하면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치아를 많이 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연치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네. 예, 흔들리는 내 치아가 더 낫다. 네. 흔들린 내 치아가 뭐 훨씬 물론 뭐 흔들린 내 치아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요. 네. 가능하다면 내 치아를 쓰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릴 수 있으면 자연치아를 네, 최대한 맞습니다. 보전하는 게.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엔 대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흔히 재밌게 쓰는 말 중에서 자연치가 신의 선물이다. 네,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현대 과학의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딱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임플란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내 치아를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맞습니다. 항상 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임플란트 주의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게 기계적인 이제 합병증이거든요. 이런 기계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원인도 좀 저희가 좀 짚어보고 갈게요. 아무래도 네. 알면 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많이 답답해하세요. 네. 왜 흔들리고, 왜 빠지고, 왜 부러지고 찢어지는지. 아니, 원장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이 계실 것 오셔가지고 같은데요. 막 하소연하시죠. 속상하니까. 네, 그리고 예. 저희도 속상하고 맞아요. 어쨌든 이제 환자분들과 이 의료진들은 결국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좋은 진료를 하고 잘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환자분들 아직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살이 쪄서 오시면 저희는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잘 쓰고 계시구나.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치아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네. 많은 힘을 받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뭐 잠을 잘 때 이를 악무는 습관이 한 1,400번 정도로 우리가 씹는다고 해요. 1,400번이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번 씹을 때 한 30kg 이상의 힘이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이미. 네. 그런 생각보다 많은 힘을 하루에 1,400번씩 꽉꽉 다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힘이 쏠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기계적인 구조물 중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치주인대라 그래서 이제 멀쩡한 치아도 잡고 흔들면 조금씩 흔들립니다. 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요. 치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뼈에 꽉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인대라는 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흔들면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먹다 보면 그 인대가 완충 작용을 해주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큰 힘을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이제 체격이 풍채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금니라고 하는 거는 큰 어금니가 2개씩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서 어금니를 하나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임플란트 하나 해서 나 그걸로만 쓰겠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하중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예. 힘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임플란트가 가진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다.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발전하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계적인 이런 합병증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쳤을 수 있는지도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뭐 빠지거나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무조건 다 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 기계적인 합병증인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가 뭐 흔들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문제가 어디에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머리의 문제인지 기둥의 문제인지 아니면 뿌리의 문제인지를 이제 의료진이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단순하게
부품을 교체해 가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부러졌거나 찢어졌거나 뭔가 크게 교체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플란트가 한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들 이제 임플란트 하면은 몇 가지 회사들도 알고는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50여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임플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회사의 임플란트도 10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달라요. 그렇겠죠. 10년 전에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네. 있군요. 문제는 아주 간단한데 단순하게 이 부품만 갈아 끼우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이 임플란트가 어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도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내가 임플란트를 하면은 뭐 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간 지나면은 우리 잘 까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임플란트 말씀드렸듯이 회사만 알면 안 돼요. 모델도 정확하게 네, 알아야 모델도 되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다음에 그 모델 내가 뭘 심었는지 어떤 직경에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를 심었는지를 정확히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뭐 내가 치료한 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자료들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적인 문제도 해결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결되는 상태인데 뭔가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으면은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환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심었던 임플란트가 어디의 회사인 거고 어디의 제품이고 어느 직경인지 그런 정보들을 본인이 정확히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 문제가 해결이 좀 쉬워집니다. 네, 잘 기억해놔야 되는 메모도 좀 잘 해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합병증들 알아보고 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이셨나요? 네, 우선은 왼쪽 위에 임플란트가 크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많이 흔들렸는데 네. 참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밥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없이 오신 거예요? 네, 임플란트가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오랫동안 염증이 있는 상태로 뭐 버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염증이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상악동이라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얗게 그렇게 뼈 이식을 많이 진행한 다음에 새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같은 임플란트들 같은 시기에 했던 임플란트들이 같이 있는데 이제 한쪽만 지금 망가진 거죠.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내가 임플란트 했는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왜 한쪽만 문제가 생기냐고 이제 많이들 그러게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부위와 습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원장님께서 잘 해주셨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또는 한쪽에 힘이 많이 쏠렸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처음에 흔들렸을 때 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환자분이셨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을 이제 잘 치료를 하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이분도 이제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에 임플란트의 문제였던 거죠. 네, 오른쪽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던 걸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앞에 치아까지 염증이 넘어간 경우예요. 사실 자세히 보니까 검게 보이는 네,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염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내 치아까지 다 발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실된 뼈는 위쪽으로 이제 치조골 증대술을 처음에 시도를 했고요. 네.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한 경우인데, 결국 임플란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면서 옆에 치아의 염증이 넘어갈 수, 전이 될 수도 있다. 옆에 치아인 치조골의 염증이 전이 되면서 치조골이 파괴되면서 자연치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플란트 치아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자연 치아까지도 이렇게 발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좀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 다음 사례도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임플란트를 결국 제거하셨던 사례네요. 이것도 결국에는 보시면 이제 광범위하게 골이 소실되고 계속 통증이 유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앞에 있는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꼈던 거예요. 우리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물론 잘 관리해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음식물이 낀다고 했을 때는, 커다란 음식물이 꼈을 때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강 내에는 그런 커다란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음식물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그곳에는 계속 뭔가 끼어 있다는 걸 반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음식물이 끼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관리하실 때 그 부분 특히 더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더 꼼꼼하게. 네. 그냥 낀다고 했을 때 그냥 커다란 덩어리만 빼내는 게 아니라 뭔가 끼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부위는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청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분은 70대 아버님이세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라고 하셨고 적극적으로 치료는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치과는 안 네. 가셨고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다고 전화를 주셨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통증이 지금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진통제를 복용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한 10년 정도 되시니까 오신 것 같거든요. 네네. 문제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하지 않고 단순한 소수술이나 염증 치료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사진을 보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약을 드실 정도로 지금 통증이 있다면은 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또 속 시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되셨으면 아무래도 그쵸. 임플란트 주위염이 온 것 같으니까요. 진통제 복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괜찮아지거든요. 안심하시고 또 안 가시게 되는 거죠. 빨리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왼쪽 어금니가 흔들리고 시큰거리는데 뽑고 임플란트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 아직 치료 받으신 이력은 없으시네요. 네. 이것도 이 상황만 보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우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어금니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내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는 그럼 언제 뽑아야 돼? 라고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그쵸.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는 언제 뽑아야 되냐면 이가 기능을 못할 때 뽑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금니는 밥을 먹는 치아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 이가 많이 흔들리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밥 잘 먹는데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발치하는 게 아닌 거죠. 뭔지 알죠? 근데 나는 이를 뽑기가 너무 싫어. 우리가 꿈을 꿔도 이 빠지는 꿈 꾸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를 뽑는다고 했을 때는 더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상실감 때문에 쓰지 않는 어금니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염증이 더 커지고 옆에 치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쪽으로만 식사하시다 보면은 그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는 거죠. 내가 그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관리하시면서 쓰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 밥을 안 먹고 있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이 자연치아를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이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사랑니가 임플란트에 염증을 일으킨 경우거든요. 사랑니도 많이들 여쭤보세요.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궁금해요. 네. 예. 사랑니는 어금니입니다. 사랑니는 어금니고요. 사랑니가 예쁘게 나서 밥을 잘 먹으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든지 사랑니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다든지 맞물리는 사랑니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 기능하지 않는 사랑니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니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랑니입니다. 그냥 두었을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뽑자고 말씀드리면 너무들 아까워하세요. 이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잠재적인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랑니는 적극적으로
물리지 않는다면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뽑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지금 네. 보신 것처럼 사랑니를 안 뽑고 놔두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결국에 임플란트를 다시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니도 좀 적극적으로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 없다. 기능을 하지 않는 치아는 결국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이제 안쪽에 있거나 하면 관리도 또 쉽지 않기 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사랑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발치라는 게 원칙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치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 임플란트가 어떤 제품이고 어느 회사일 거고 어떤 규격인지를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오셨는데 임플란트랑 식립한 병원이 이제 폐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자료들이 원래는 보건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 좀 많이 번거롭고 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막상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분도 임플란트가 멀쩡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제품이고 어떤 건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부품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다 제거하고 다시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한 임플란트가 어디 건지를 본인이 스스로 좀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되다 보면 이가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앞니도 그렇고 어금니도 그렇고 임플란트 크라운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임플란트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미적으로 크게 문제만 되지 않으면 살짝 갈아내 가지고 크게 문제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 너무 많이 깨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괜찮으면 머리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깨졌을 때 저작 기능에 문제가 되거나 너무 많이 깨져서 물리지가 않는다 또는 깨져가지고 음식물에 많이 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크라운 교체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봤을 때 단순하게 조금 깨진 경우 우리가 흔히 쪽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례 또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태가 좀 많이 좋아 네, 보이시는데요. 이분은 뭐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네. 되지 않는데 아까 전에 임플란트 뿌리 그리고 기둥 그리고 머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둥과 뿌리를 연결하는 나사가 흔들리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거하고 이 기둥을 어느 제품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연결하면은 임플란트 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도 10년 넘은 임플란트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파절편은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파절편 제거한 이후에 그 임플란트에 관련된 그런 부속품들을 구하기가 네. 어려웠던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새로 식립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식립한 임플란트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네. 같네요. 이런 사례 하나 있으시면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기둥의 스크류만 부러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기둥과 머리는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러면은 스크류만 제거해서 그 스크류만 구해가지고 끼우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부러진 경우, 어떤 제품인지 아는 경우에는 그냥 스크류 제거해서 기둥과 머리는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죠. 그냥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크류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사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임플란트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어디 거 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디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입안에 어떤 브랜드 제품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지. 그래야지 저희가 그쵸.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쭉 살펴보고 있고요. 몇 가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위 문제가 먼저 좀 발생했을까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이제 우리가 스크류라고 하는 기둥과 뿌리를 연결하는 스크류만 부러진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스크류만 구해오면은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스크류가 아니라 기둥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둥 위, 기둥과 머리를 다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부러졌을 때, 그럴 때는 기둥을 구하면은 그냥 다시 본을 떠가지고 다시 만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품을 구할 수 없다든지 그쵸. 어떤 제품이 알고는 있는데 현재 부품들이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다시 우리 그 임플란트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임플란트 합병증의 다양한 사례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필요하면 꼭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 많이 고민하세요.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려면 가까운 곳이 좋다. 아, 집에서. 네, 그쵸. 멀면은 할 때는 크게 왔다 갔다 하시지만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 바쁘다 보면 다시 방문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럼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들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가 나오는데 비용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보다 우리가 비용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당장은 가격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용이 계속 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내 주치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병원을 정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청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